뉴스 댓글을 보면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베이비 부머만 집에서 나가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텐데, 은퇴했으면 큰 집에서 나와야지.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집이 부족하니 많이 가진 세대가 내놓으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산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이 주장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착각에 가깝습니다. 베이비 부머만 나가면 집값 잡힌다. 현실은 다르다. 베이비 부머에게 집은 자산이 아니라 생존 장치다. 젊은 세대에게 집은 투자이자 이동 가능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베이비 부머에게 집은 전혀 다릅니다. 집은 곧 생활의 기반이고 의료, 교통, 인맥, 일상, 동선이 모두 얽힌 생존 공간입니다. 집을 팔고 내려가면 되지 않느냐는 말은 은퇴자의 삶의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집을 판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삶 전체를 다시 설계하라는 요구와 같습니다. 은퇴자는 나가고 싶지 않아서 안 나가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자가 집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현실은 다릅니다.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집을 팔아도 마땅한 대안 주거지가 없다. 전월세로 이동하면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다. 지역 의료복지 인프라가 사라진다. 자녀와의 거리, 돌봄 문제가 발생한다. 은퇴자에게 이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동하라는 것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개인의 삶을 희생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집값의 문제를 세대 갈등으로 풀 수는 없다. 집값 상승의 원인을 특정 세대의 버티기로 돌리는 순간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갈등으로 변합니다. 집값은 한 가지 이유로 오르지 않습니다. 공급 구조, 금융 정책, 지역 집중 현상, 인구 이동, 투자 심리. 이 복합적인 요소 중 베이비 부머는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깝습니다. 은퇴자가 집에 남아있는 이유는 시장을 교란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집을 팔면 현금이 생긴다는 위험한 착각. 집을 팔면 현금이 생기니 노후가 더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도 흔합니다. 하지만 자산 전문가로서 보면 이는 매우 위험한 가정입니다. 집을 팔아 생긴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생활비로 소모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사거나 빌릴 시점에는 이미 가격과 조건이 달라져 있습니다. 결국 집을 팔고 나온 은퇴자가 주거 불안에 더 취약해지는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봐야 할 진짜 핵심.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누가 나가야 하느냐가 아니라 왜 움직이지 못하느냐를 봐야 합니다. 은퇴자를 위한 안정적인 소형 주거 공급, 의료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이전지, 주거 이동에 따른 세금 비용 완화, 장기 임대 공공주거의 질적 개선. 이런 구조적 대안 없이 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은퇴자를 쫓아낸다고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움직입니다. 강제로 매물을 늘린다고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오히려 불안이 커지면 매도는 줄고 시장 경직성은 더 강해집니다. 은퇴자를 쫓아내는 정책은 집값을 잡기보다 주거 불안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은 세대 간 싸움의 도구가 아니다. 베이비 부머도 청년 세대도 모두 같은 질문을 안고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집값 문제를 세대 대립으로 풀면 누군가는 희생되고 누군가는 분노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해법은 이동 가능한 노후 구조다. 자산 전문가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강제가 아니라 유인입니다. 은퇴자가 나가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구조, 옮겨도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 그 구조가 만들어질 때 자연스러운 이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시장도 움직입니다. 집값은 누군가를 몰아낸다고 잡히지 않는다. 베이비 부머만 나가면 집값 잡힌다는 말은 분노를 풀어주는 말이지 해결책은 아닙니다. 집값은 사람을 쫓아내서 잡히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바꿀 때 안정됩니다. 은퇴자가 떠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채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는 순간 문제는 반복되고 해결은 멀어집니다. 집값의 해답은 세대 갈등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